나는 월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처음에는 진짜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었고 매달 카드값과 월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은 통장에는 늘 비슷한 숫자만 남았다. 열심히 일하는데 제자리인 느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날이 와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돈.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 월급에서만 벗어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처음에는 대단한 걸 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월급 외에 100만 원만 더 벌고 싶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음, 카드값을 조금 덜 걱정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 드리고 가끔은 돈 걱정 없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바로 유튜브를 봤다. 부업 성공 사례, 월급 탈출, 직장인 자동 수익, AI 부업, 스마트 스토어, 쿠팡 리셀, 전자책, 쇼츠 자동화. 알고리즘은 계속 나에게 같은 말을 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직장인도 하루 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월급만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자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압박이 됐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다. 그래서 첫 번째 부업을 시작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걸 골랐다. AI로 전자책을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크몬 같은 곳에 올리면 된다고 했다. 대본도 AI가 써주고 표지도 AI가 만들어주고 상세 페이지도 템플릿만 따라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진짜 쉬운 줄 알았다. 퇴근하고 2시간씩만 하면 한 달 뒤에는 뭔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에이, 아이가 글을 만들어주긴 했다. 그런데 그 글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내가 봐도 깊이가 없었다. 표지도 만들 수는 있었다. 그런데 팔릴 것 같지는 않았다. 상세 페이지도 따라 쓸 수는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멈추고 생각했어야 했다. 나는 지금 뭘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다. 두 번째는 쇼츠였다. 짧은 영상이면은 더 쉬울 줄 알았다.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는 AI로 만들고 이미지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퇴근하고 밤마다 영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다. 대본 만들고, 음성 만들고, 이미지 찾고, 자막 넣고, 올리면 새벽이었다. 다음 날 출근하면 눈이 무거웠다. 그래도 참았다. 지금 힘든 건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회수는 나오지 않았다. 30회, 80회, 120회. 가끔 500회가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 작은 숫자에 매달렸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제일 위험했다. 결과는 없는데 가능성만 계속 보이는 상태.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계속하기에는 너무 지치는 상태. 나는 딱 그 안에 갇혔다. 그때부터 돈도 쓰기 시작했다. AI 음성 구독, 이미지 생성 툴, 편집, 앱 유료 기능, 강의, 전자책, 템플릿.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이었다. 부담 없는 금액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하나둘 쌓이니까 매달 고정비가 됐다. 월급 탈출하려고 시작했는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음, 늘어났다. 나는 더 벌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직 벌지도 못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현재를 소비하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걸 투자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다. 강의를 사도 투자, 툴을 결제해도 투자, 광고비를 써도 투자. 그런데 투자라면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 적어도 배운 게 남거나 상품이 남거나 시스템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 남은 건 많지 않았다. 미완성 파일, 조회수 낮은 영상, 열어보지도 않는 강의 자료, 그리고 카드값이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회의 중에도 조회수를 확인했고, 점심시간에도 다음 부업 아이디어를 찾았다. 퇴근 후에는 쉬지 못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았다. 주말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 라고 했다. 가족이 쉬라고 하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봤다. 숨이 턱 막혔다. 부업 관련 결제만 180만 원이 넘었다. 강의, 툴, 광고 테스트, 디자인 외주, 구독료까지. 그달 부업 수익은 7만 3천 원이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현실이 보였다. 나는 월급 탈출을 준비한 게 아니라 월급을 더 빨리 없애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했다. 이미 이렇게 썼는데 이제 와서 멈추면 진짜 손해잖아.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했다. 더 자극적인 주제를 찾고 더 비싼 강의를 보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았다. 월급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느새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월급이 필요했고 부업 비용을 내기 위해 회사에 더 묶였다. 자유를 얻으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회사를 더 절대 못 그만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였다. 나는 월급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월급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예전에는 월급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안정은 있었다. 그런데 부업을 시작한 뒤에는 안정도 없고 결과도 없었다. 통장은 더 불안해졌고 체력은 더 떨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돈을 더 벌려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더 많이 잃고 있었다. 어느 밤 새벽 2시쯤이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대본도 열려 있었고 편집 화면도 켜져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많았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더 나빠져 있었다. 잠은 줄었고, 돈은 줄었고, 자존감도 줄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월급에 묶여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다. 내가 부족했던 건 노력이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나는 월급 탈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가 만든 건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었다. 퇴근 후에 하는 두 번째 출근, 주말에 하는 세 번째 출근. 내가 멈추면은 바로 멈추는 일들. 내가 계속 갈아 넣어야만 유지되는 구조. 그건 자유가 아니었다. 그냥 월급 외에 피곤함을 하나 더 만든 거였다. 진짜 월급 탈출은 회사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쓰는 시간이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를 만들면 다음에도 쓰이고,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상품이 쌓이고, 콘텐츠가 쌓이는 것. 그런데 나는 쌓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매번 새로 불을 끄고 있었다. 오늘 영상 하나, 내일 글 하나, 모레 상품 하나, 다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 아무것도 커지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모든 걸 멈추고 다시 봤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사람들이 진짜 돈을 낼 만한 문제는 뭔지, 내가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방식은 뭔지, 그리고 처음으로 욕심을 줄였다.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 퇴사. 이런 말들을 잠깐 내려놨다. 대신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제대로 남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채널, 하나의 상품. 흩어져 있던 걸 줄이고 한 방향으로 쌓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알았다. 월급 탈출을 가장 빨리 막는 건 월급이 아니다. 조급함이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돈을 쓰고 남들이 된다는 말에 흔들리고 하나를 끝내기도 전에 다른 걸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다. 열심히 산 흔적은 많은데 결과는 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랬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도 월급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회사가 답답하고 월급은 부족하고 남들은 부업으로 돈 번다는데 나만 늦는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사람. 나도 그 마음을 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월급 탈출은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오래 쌓는 사람이 이긴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들리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 이건 내가 멈춰도 남는 일인가? 이건 내 경험과 연결되는 일인가? 이건 6개월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결제하는 또 하나의 도피인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월급 탈출하려다 월급 없이는 더 못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월급 탈출을 꿈꾸다가 더 가난해졌다. 돈이 없어서만 가난해진 게 아니었다. 시간도 잃었고 체력도 잃었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도 잃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하나는 알게 됐다. 탈출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쌓이는 방향을 만드는 거다. 조급하게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다음 바닥을 만드는 거다. 너라면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월급이 답답해서 아무 부업이나 붙잡았을까? 아니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쌓았을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줘. 어쩌면 이 질문이 월급 탈출을 꿈꾸다가 더 가난해지기 전에 한